그럼 어제 있었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슬라이드. 이게 윤석열 이재명 동반천사의 시대정신이다 이런 토픽으로 국민일보에서 보도가 네, 됐었는데요. 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컨텐츠 내용을 실제로 보면 일단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아마 작심 발언,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윤석열, 이재명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게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게 된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향해서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태로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은 계엄으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되지 않은 채 대선에 임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정치 내전 중이다. 이 내전을 끝내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정치로 가자. 그래서 개헌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도 정부 제안이라고 했네요. 이걸 과도 정부라는 표현을 이거를 그러니까 당일은 없었고 점심 때 네,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인데 이걸 기사화한 보도가 있어서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아도 문제고 계속 가지고 가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문제인 상황에서 즉 여야의 극한 대립의 정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게 현재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그 과도 정부의 개념으로 일종의 여야의 연립 정부가 될 수도 있겠죠. 과도 정부의 개념으로 해서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확 바꾸는 개헌까지를 염두에 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을 본격 준비해서 차기 정부는 그러니까 과도 정부는 개헌을 하는 정부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87년 체제라고 한 게 이제 우리가 뭐 정치차별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뤄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헌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현재까지 끌고 왔던 헌법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느냐, 맞지 않아서 개헌에 대한 요구는 많았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정치권이나 사회 여론층에서 많이 있었는데 번번이 그게 이제 실패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치적 대립이 극한 상황에서 개헌하기 가장 적기가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극단 정치를 타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개헌이라는 거에 하나 이제 제도적인 틀로 대안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현 정치가 이렇게를 만든 것에 이제 원인이 서로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측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치가 그러면 청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뭐 전망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지 이 혼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는 뭐 그걸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아직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당위로서 나와 있는 건 이런 식의 정치가 앞으로 몇 년 계속 더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당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하고 좀 다른 정치가 되어야만 한다. 이거는 당위인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거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도 아닌 제3의 인물들이 그런 대안들 여야를 넘나드는 상상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인물들이 그런 초당적인 제안들
상상력을 여야의 자기 진영에만 어필하는 정치 말고 초당적인 제안들을 내놓는 경쟁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낙연 대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또 그다음 이게 이낙연 대표의 광주에서 어제 하신 말씀이 양당의 이제 극한 대립, 양쪽 당의 극한 대립이나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를 청산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건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과도 정부라는 그 표현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를 이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로 시작하는 4년 임기 대통령도 아닌 아마도 자녀 임기일 수도 있고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임무로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임무 수행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임무 수행형 정권이 되는 거죠. 본인의 제안, 의제, 아젠다, 비전 이런 게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드는 그런 거기보다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교통정리해서 다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마중물 역할이자 정리자 역할을 하는 과도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로운 종류의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헌에서 하나 더 나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개헌하는 차원의 문제 플러스 이 정치판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도 정부 체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제안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헌을 해야 된다 필요성은 많이 나와 있었고 우리 정치의 문제로 하나로 이제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가 예.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꼭 제왕적 대통령제 하나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 네. 플러스 무책임한 국회의원 플러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멋대로 나가니까 방만한 각종 권력기관들 네, 이렇게 네. 돼버린 거죠. 공수처라든지 검찰이건 경찰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인식 저는 이낙연의 인식일 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 다수가 이런 인식을 맞아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 권력,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모든 그냥 권력은 대통령만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권력기관, 뭐 행정부, 뭐 관료들도 보이지 않은 큰 권력들을 국가 정책 시스템 안에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억제, 통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하나만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되지 않은 권력, 입법 권력이든 사법 권력이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말 헌법 뜻에 따라서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권력 분립과 견제를 하고요. 그 운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어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님의 문제의식 중에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정당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당 내 네. 민주주의 퇴행이 여당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독재자와 추종자들밖에 없는 이건 딱 그 포퓰리즘 교과서에 나오는 한 명의 독재자 그리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들러리일 뿐이고 독재자와 독재자를 추종하는 군중 딱 그걸로만 지금 만들어진 군중이라면 여기서는 개딸이죠. 딱 그 구조로 지금 민주당이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로 가고 있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한 사인이라고 보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랑 박 대표님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우리 많이 강조해요. 근데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 영역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하나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여과된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상당히 공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가는 것이지 그 안에서 정말 정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후보자를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도 보인 것처럼 정말 뽑을 사람 없다, 찍을 사람 없다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후보자 이름은 모르고 그냥 기호만 보고 찍는 그런 행태가 발생했고요. 대통령 후보도 결국은 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놨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 심각하게 회의적인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감시 이 부분은 우리 진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항상 잘 보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개헌, 뭐 헌법이든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정당 안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 추천인데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각종 이제 당 대표든지 뭐든지 그런 경선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어떤 부분은 그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형해화가 더 이상 놓아두어도 될 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고쳐져야 될 거고 아마 개헌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서도 아마 정당의 목적이나 몇 가지에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맞아요. 싶은데 예. 이 부분도 좀 봐야 될것 정당은 같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책임성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는 더 강조돼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정당의 국가의 엄청난 국비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에 대한 국가의 감시 견제는 사실상 없거든요. 뭐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관행이 생립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제가 네. 보기에는 조금은 뭔가 관리 감독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